짙은 안개가 꼈던 광주 전남에 내일부터 또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모레는 영하권의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야권의 민심 쟁탈전이 거센 광주시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시내버스에 연료를 아끼는 장치가 설치됩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과 선원들의 재해 대비 안전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비구름이 내려앉은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며칠 포근했던 기온은 내일부터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비를 뿌리다 지친 은회색 구름이 도심에 닿을 듯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봄농사 준비를 벌써 마친 논 저 뒤편, 높은 산자락은 구름 모자를 썼습니다. 앙상한 천지에 홍매화만 홀로 꽃망울을 터뜨렸고 아직 때가 덜 된 목련 꽃봉오리는 처마 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비에 젖은 절경을 기대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건 짙게 낀 안개였습니다. 오늘 한때 신안 흑산도의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할 만큼 전 지역에 안개가 끼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여서 아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인데 바다에 안개가 가득해서 전체를 조망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도심 유원지에도 발길이 이어졌지만 내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3도에서 6도에 머물겠고 모레는 다시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흑산도와 홍도, 전남 서해안에는 밤사이 강풍특보가 발효될 예정이고 서남의 앞바다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높은 파도 속에 목포와 여수 등 서남의 일부 여객선 운항은 벌써부터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4.13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의 예비후보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8개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28명, 평균 경쟁률은 3.5대 1로 17개 시도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은 11개 선거구에서 65명의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쟁률이 전국 평균과 비슷한 5.9대 1이었고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는 등록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정당별로는 광주의 경우 국민의당이 12명으로 더민주 8명보다 많았고 전남에서는 더민주 17명, 국민의당 18명으로 예비후보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광주 지역 출마 예정자와 간담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현역 의원들을 제외시킨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내일 광주에서 출마 예정자 20여 명을 만나 총선 공천 룰과 전략 공천등에 대한 당의 결정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초청하지 않으면서 천 대표가 정치 신인들의 지원을 받아 현역 물갈이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급출발, 급정거, 과속. 위험하기도 하지만 모두 연료를 많이 쓰게 하는 운전 습관인데요. 이런 운전 습관을 모두 감지해 연료를 아끼는 경제운전 유도 장치가 광주 시내버스에 도입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도로 위를 빠르게 질주하자 장치가 붉게 변하며 경고음이 울립니다. 승객을 위험하게 만드는 버스 급제동도 바로 감지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브레이크는 덜 밟고 내가 좀 차가 들어올 것 같으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시내버스 경제운전 유도로 연료를 절감하는 장치입니다. 이 연료 절감 안내 장치에는 이렇게 블랙박스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운전원이 급제동을 했는지 또 과속을 했는지가 실시간으로 모두 기록됩니다. 광주시는 이 운행 기록을 분석해 연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초당 20회 정도의 차량 정보를 수집을 해서 1초에 한 번씩 운전자한테 연료 절감을 할 수 있는 운전 습관. 실제로 이 장치를 먼저 도입한 서울과 부산은 5%에서 10%포인트 정도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잘 따라줘야만 연료가 절감된다는 한계가 있어 연료 절감을 많이 한 버스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먼저 100대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5월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하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한 해 2, 30억 정도 연료비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남에 선적을 둔 어선 2만 7천여 척 가운데 지난해 재안전보험에 가입한 건 1,100여 척에 불과해 가입률이 4%에 그쳤고 어선원 보험 가입률은 2천여 척으로 7%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부터 4톤 이상의 어선은 어선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4톤 미만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5집 가운데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인데요. 함께 지내며 가족처럼 아끼는 동물들이지만 한순간 버려지기도 합니다. 버려진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게 어느새 삶이 된 30대 여성을 권남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그래도 사람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며 폴짝폴짝 뜁니다. 올해 3살인 암컷 꽃순이. 율촌산단 주차장에 버려진 걸 지난해 여름 구조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절대 몰라요. 근데 눈으로 보면 아 하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겠다. 다치고 병든 채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데려다 혼자 키우기 시작한 지 4년. 가족의 반대에도 자신의 돈을 들여 보호소를 만들고 한 마리, 2마리 구조한 것이 벌써 400마리 정도가 됐습니다. 이젠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받고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적지만 후원도 받습니다. 동물들의 모르는 사람들이 발로 찼나 봐요. 이런 데가 다 패였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요. 최근엔 임대 문제로 운영하던 보호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가 겨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사흘 만에 300만 원이 모인 후원 열기에도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지만 여전히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막 하루살이 같은 때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지만 한 해 버려진 동물이 10만 마리에 가까운 현실. 여전히 이 씨의 손길은 바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신고된 것만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멧돼지를 중심으로 까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지난해 전남에서는 감자와 고구마, 땅콩밭에서 2억 1천여만 원의 피해가 신고됐고 가을 이후 순천과 완도 지역 등의 민가에 출몰한 횟수도 9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순천과 광양, 구례 등 내륙 지역의 멧돼지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에 최대 5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김남주 시인의 22주기 추모제가 광주 망월묘역에서 열렸습니다. 김남주 시인 기념사업회와 광주 전남 작가회의는 유가족과 문인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추모제를 열고 반독재 투쟁에 헌신한 고인의 삶과 문학 정신을 기렸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나의 칼, 나의 피 등 여러 시집을 펴낸 고 김남주 시인은 난민전 활동으로 9년 넘게 옥고를 치렀고 투옥 중에 얻은 지병으로 지난 199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양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를 폭행한 데 이어 후배들을 동원해 또다시 집단 폭행한 혐의로 광양 지역 조직폭력배 35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하순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고 조직의 후배 5명을 동원해 이틀 뒤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광양시 진상면 한 마을 앞 하천에서 80살 황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씨는 설 연휴인 지난 10일 광양 수어댐 인근으로 혼자 성묘를 간 뒤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족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동해로 추정되는 어류 폐사가 발생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최근 돌산과 경호동 인근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2곳에서 돔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여수시와 수산당국은 올겨울 지속된 한파로 가망만 해역의 수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목포시 북항 노을공원 인근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을 인양해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사망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찰, 교통안전공단이 지역 교통 사망사고 감소 세부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남도 등은 올해 마을 앞 보행자 도로를 확대하고 농경지 인근 갓길 확보,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413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산업체를 가져오거나 F1 경주장 주변에 튜닝 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6개 산업단지에서 분양가 30% 범위 3억 원 한도였던 입지 보조금 지원을 무안공항과 F1 경주장, 분양률 50% 미만의 산단과 농공단지 등 11곳으로 확대해 최대 4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지원조례 개정안을 만든 뒤에 상반기 안에 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질병관리본부 교육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무안공항과 외국 선박에 접안하는 목포항과 여수항에서 모기 채집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한편 살충제와 살균제를 22개 시군에 보급하고 그동안 2주에 한 차례였던 방역을 주 한 차례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해남과 여수, 완도 등 7개 시군의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용 급속 충전 시설 9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지난해까지 259대였던 전기자동차를 420여 대까지 늘릴 방침이며 무료였던 자동차 충전 이용 요금도 1kW에 313원씩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